스타벅스 입장에서는 그런 소셜미디어 쪽에 어떤 마케팅을 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고 그 일선에는 제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10년 12월 31일 밤 9시쯤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정확히 기억을 해. 나름의 그 어떤 노하우, 핵심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노는 줄 아는 사람 되게 그러니까요. 많아요. 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초창기 좀 많았죠.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네. 저걸 보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 얘기해야 되나? 편하게 하셔도 돼요. 대화가 주여서 네네. 꾸며가지고 하는 것보다. 아 그럼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보통 류미라고 알려져 있고 본명은 오세찬이지만 류미라는 닉네임이 더 친숙하고 네. 더 많이 불리는 사람입니다. 네, 원래 이제 네. 바리스타를 하다가 본사 지원센터에서 이제 마케팅 쪽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입사를 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소셜미디어 마케팅 트위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온갖 소셜미디어 마케팅 컨텐츠 제작, 뭐 커뮤니케이션 네. 뭐 이런 것들을 전담을 하고 있다가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이 되겠다 해서 나와서 이제 온갖 스타트업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분야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원래 바리스타로 스타벅스에서 일하셨다가 네네. 마케터로 전향을 했죠. 네. 쉬운 케이스도 아니고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건 좀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스타벅스는 그 신입 공채가 없어요. 매장의 경험을 되게 중시한단 매장 말이죠. 경험. 매장의 경험. 왜냐면은 본사라고 안 하고 지원센터라고 해요. 지원센터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매장을 지원해준다는 의미로 지원센터, 영어로도 서포트센터라고 해요. 서포트센터, 지원센터라다 보니까 매장 경험, 매장을 중시해서 신입공채 없이 뭔가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매장 쪽에다가 이제 공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매장에 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디지털 마케팅이 필요하다, 뭐 소셜미디어 담당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채널을 운영해 본 사람이라든가 뭐 컨텐츠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공지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오는 타입이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케이스는 조금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던 게 이제 본사에서 필요했던 인력은 이제 해외 쪽 사이트, 미국이나 일본에서 어떤 프로모션이 진행되는지 이런 걸 이제 웹사이트를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얘 솔직히 벤치마킹 하는 일만 가지고 사람을 두 사람, 영어 하는 사람, 일본어 하는 사람 둘 다 뽑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조금 이제 네, 둘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되는 사람을 찾아보자 했는데 추천을 제가 받아서 그래서 이제 본사를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첫 일은 이제 미국이나 일본 쪽에 이제 사이트들 벤치마킹하고 어떤 프로모션을 하는지, 어떤 시즌 음료가 나왔는지, MD 디자인은 뭐가 좋은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는 일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소셜미디어 오픈을 준비하면서 근데 당시에 본사에 트위터를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너가 트위터 할 줄 알고 안다면 너가 이제 담당을 해라 하면서 이제 눌러앉은 케이스였죠. 그러면 그 스타벅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단 매장 경험이 있은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다 본사나 뭐 사무직이나 그런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예, 경력가 이제 신입 같은 경우 그렇고 경력직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매장에서 뭐 2주에서 4주 정도의 매장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입사를 하면 뭐 집 근처 쪽 매장에 가서 이제 매장 경험을 하게 돼 있죠. 매장 경험이라는 게 이제 커피를 내리는 건지 뭐 이상적으로는 이제 매장에 돌아가는 전체적인 상황, 뭐 포스에서 계산대에서 주문을 받아서 음료를 제작해서 음료가 나가고 뭐 이제 백룸 플로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매장 청소라던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장 프로세스를 경험하는 게 가장 큰 그거죠. 아 그냥 실제로 사무직에 그냥 바로 딱 되자마자 사무직에 들어앉아서 막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실전에 투입해봐가지고 경험을 취득을 한 다음에 경험을 한번 느껴본 다음에 이제 어디가 투입이 되는 시기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을 한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 하다 뭐 경험을 해봐야 어느 상황에서 프로모션 메시지를 날릴 수 있는 그러니까 바리스타가 그 고객한테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그 기회라든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지 뭐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프로세스를 알아야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네네네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좀 놀랄 것 같은데 사실 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보통 그렇죠. 예, 예. 그게 본사 차원에서 아예 그렇게 시스템이 내려가지고 하니까는 되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상향은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네. 2주 4주 있고 하다 보니까 막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단박에 익히기에는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래도 매장 경험을 해봄으로써 대략적으로 뭐 음료 만드는 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뭐 이런 플로우로 주문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구나 뭐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니까 전반적인 그런
뭐 지원 업무, 그러니까 매장 쪽에 어떤 프로모션을 만든다거나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도 도움은 되죠. 이 진행하신 프로젝트 중에서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솔직히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사이렌 오더죠. 아무래도 사이렌 오더가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고 네. 또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다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커리어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사이렌 오더가 제일 기억에 남죠. 아무래도. 그리고 진짜 제로 베이스에서 뭐 100만이 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낸다거나 뭐 약간 이런 것들, 커뮤니케이션 했던 것들, 그런 것도 기억에 남고 네.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그런 소셜미디어 쪽에 어떤 마케팅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처음이었고 그 일선에는 제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제 입장에서도 모든 게 기억에 남는 상황이었죠. 그런 거. 초기에 입사를 하시기도 했고 이런 게 많이 네네, 그렇죠. 유통이 될 때 100만이 넘는 페이스북,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 코리아 그냥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거 완전히 황무지 제로 말씀하신 대로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딱 그렇죠. 시작해서 이 땅에서 네네. 100만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100만 좀 걸렸던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왜냐면은 제가 2010년 12월 31일 밤 9시쯤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네, 정확히 기억을 해. 왜냐면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고 그때 또 마침 사무실에 뭐 약간 그 공사 때문에 짐을 쌌어야 됐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다 막 짐 싸고 막 뭐 이러고 있는데 저 공사 때문에 파티션을 치워버리니까 제 자리만 약간 섬처럼 가운데 있었거든요. 동그라니. 거기 앉아가지고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짐을 쌌어요. 딴 사람들은 짐 싸고 다 퇴근하고. 그래가지고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뭐 외부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오픈일은 이제 2011년 1월 1일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12월 30일 날 그걸 이제 오픈했던 게 기억이 나요. 1명에서 100만이 되는 걸 직접 목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 땅도 내가 받고 100만 찍는 것도 받고 그 관리도 직접 하셨을 거고 네네. 나름의 그 어떤 노하우, 핵심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이래서 100만 갔다 약간 이런 거. 글쎄요, 뭐가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의 상황은 모르겠는데 제가 했을 때 당시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도 많았고 막 그랬긴 했는데 뭐 본사에서 내려온 가이드상에서도 그렇긴 했었는데 기업 페이지가 아니라 마치 소셜미디어를 잘하는 친구가 운영하는 느낌으로 커뮤니케이션 해라. 근데 그 이제 어떤 톤 앤 매너, 그 보이스라는 거는 운영자 개인이 아니라 스타벅스여야 된다라는 컨셉.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마치 너의 친구야.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조금 하는 친구라는 느낌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친근한 느낌. 네, 친근한 느낌. 그래서 이제 뭐 모든 건 아니지만 뭐 대댓글을 달아준다거나 뭐 좋아요 하다못해 좋아요 표시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좀 더 포커스를 더 많이 뒀었어요. 아, 너랑 나랑 그렇게 먼 사이가 아니다. 네네, 그렇게 했고 뭐 트위터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은 들어왔던 멘션들은 거의 다 답을 다 해줬었고요. 인스타그램이 조금 빈약하긴 했었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이야 이제 툴이 되게 잘 돼 있는데 기업 쪽에 기업치고는 되게 빠른 편에 속하기는 해요. 빨리 시작한? 네, 빨리 시작한 거죠. 네, 편에 속하기는 하는데 그때는 이제 막 툴이 막 딱히 마땅히 없어가지고 항상 제 휴대폰으로 업로드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인스타그램을 초기에 조금 빈약하게 했던 것이 조금 아쉽긴 한데 네. 뭐 컨셉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운영을 많이 했었고 그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하긴 또 초창기니까 사람들이 바로 피드백이 오니까. 그렇죠. 그때는 지금은 소셜 미디어라고 하지만 그때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고 사람들이 할 때였기 때문에 네. 약간 사람들끼리 네트워킹을 한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되게 많이 접근을 했었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업무는 이제 댓글을 많이 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노는 줄 아는 사람 되게 그러니까요.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모니터를 그때 2개인가 3개를 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쪽엔 트위터, 이쪽은 페이스북 켜놓고 맨날 이러고 보고 있고 그러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거 페이지 같은 걸 또 개인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해놨다 보니까 트위터, 페이스북 2개 해가지고 스타벅스랑 내 거 해가지고 내 거 이렇게 많이 보고 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초창기는 좀 많았죠.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뒤에서 보면 오해하기 딱 좋은 화면이긴 하죠. 네. 화면만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거의 한 2017년 초까지는 거의 제가 모든 걸 준비를 다 했거든요. 기획해서 사진이나 뭐 영상 찍고 올리고 거기에 댓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제가 다 했었는데
근데 뭐 영상 아니 사진 이미지 그러니까 컨텐츠 찍으려고 뭐 왔다 갔다 뭐 홍보팀의 어떤 행사가 있어 쫓아가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그 즉시 편집해서 올리고 막 이런 걸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놀러 다닌다는 느낌 생각을 한 사람들도 좀 있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건 별로 없었어 생각보다 많진 않았어요. 그냥 몇몇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그렇게 있는 게 있었다는 거고 그 이제 나중에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은 그거였죠. 이런 행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셜미디어를 운영을 하면서 오는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오는 결과를 제가 직접적으로 알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신제품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올려. 근데 사람들이 저 신제품 주세요. 저 인스타그램 보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었다는 게 조금 고민 정도? 예를 들어서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데 요즘 소위 말하는 퍼포먼스 마케팅 이런 쪽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거나 앱을 쓴다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이 사람이 뭐 구글 광고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앱을 설치했고 앱을 뭐 몇 시간 쓰고 앱에 어떤 메뉴를 쓴다 이런 트래킹이 다 가능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온오프 결합이다 보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 집계되고 네, 그게 집계될 수 있는 게 되게 거의 없는 거죠. 뭐 그나마 유일한 방법이 뭐 쿠폰을 발행해가지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만 주는 쿠폰을 발행해서 그 쿠폰이 몇 장이 들어왔는지 뭐 그런 것들 정도만 이제 아는 정도인데 그것도 뭐 매번 막 신제품 났으니까 쿠폰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오프라인이랑 같이 해야 되니까 페이스북에서 쿠폰 발행한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오프라인 매장에다 공지도 다 해줘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행사 개요부터 뭐 개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모양의 쿠폰이고 어떻게 쿠폰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까지 다 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이 되게 거의 표면적으로는 페이스북에서 쿠폰을 발행해가지고 혹은 뭐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서 쿠폰을 발행해가지고 그걸 쓰게 하면 된다 간단하지만 이제 그 백단에서 돌아가는 일이 한 3-4배가 넘어가니까 그게 또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네. 어쨌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장에서 세멘 하나하나 발라가면서 100만까지 이룩하신. 네, 지금 안 그래도 확인해 보니까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 114만 7천 정도 되네요. 우와. 많이 안 늘었다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근데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 자체가 이렇게 막 옛날처럼 막 활성화돼 있고 그런 건 또 아니어가지고 요즘에 또 많기도 하고 퍼지기도 했고. 인스타그램 쪽으로 많이 넘어가기도 했고 사람들이. 핵심 질문. 네, 사이렌 오더의 아버지. 아버지라기보다는 뭐랄까